요즘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 잘 보고 계신가요? 파리올림픽은 개막 전부터 위생 문제, 더위 문제, 테러 위협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막식이 열리고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지고 말았는데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올림픽 선수촌에서 한 조각의 고기를 놓고 선수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특히 한국의 비밀 무기, 도시락 외교가 어떻게 이 혼란 속에서 빛을 발했는지, 그리고 한 그릇의 라면이 어떻게 올림픽 정신을 되살렸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스포츠 매니저를 하고 있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번 프랑스 올림픽에 제가 아끼는 선수와 함께 파리를 방문하게 되었죠. 저는 파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의 현실을 알기 전까지는요. 언론에서 아무리 우려된다는 말을 하여도 사람이 자기가 안 가본 곳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그 환상을 깨기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파리 올림픽에 어떤 과정을 극복하며 이렇게까지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 아주 실망스럽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수영을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훈련하는 게 즐거웠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제 꿈이었어요. 15살 때였어요. 캐나다 청소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 훈련이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줄은 몰랐죠. 평소처럼 저병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랩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른쪽 어깨에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졌어요. 결국 수영을 멈추고 풀 밖으로 나왔죠. 코치님은 즉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했어요.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이 찢어진 거래요. 의사 선생님은 이 부상으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죠. 수술을 받고 재활을 시작했지만 예전처럼 수영할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수영장을 완전히 떠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코치님을 도와 다른 선수들을 돕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그들의 꿈을 함께 이뤄가는데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스포츠 매니저라는 새로운 꿈이 생겼죠. 대학에서 스포츠 경영을 공부하고 지금은 수상 스포츠 전문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관리하는 선수들이 메달을 따거나 기록을 경신할 때마다 마치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선 것처럼 기쁘고 뿌듯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부상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그 경험 덕분에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죠. 이제는 한 사람의 꿈이 아닌 여러 선수들의 꿈을 함께 키워가는 제 모습에 만족해요. 비록 제가 직접 물살을 가르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이 바다와 함께 뛰고 있죠. 지금 저는 스포츠 매니저로 일하면서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선수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게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죠. 각 선수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너무나 흥미로워요. 물론 힘든 순간도 있지만 선수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저에겐 값진 경험이에요.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있더라도 유독 마음이 가는 선수가 있잖아요. 제가 관리하는 많은 선수들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이 가는 선수가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카르멘이에요. 카르멘은 정말 대단한 선수죠. 저와는 달리 큰 부상을 이겨내고 이번 파리올림픽까지 3번이나 출전하게 됐어요. 카르멘의 이야기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그녀는 수영 국가대표로 첫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올림픽 6개월 전 훈련 중 심각한 사고가 났어요. 무리한 동작으로 허리를 다쳤는데 진단 결과 추간판 탈출증이었어요.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 다리에 심한 통증과 저림이 오는 증상이었죠. 의사들은 수술을 권했지만 그러면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해질 상황이라 카르멘은 고민 끝에 수술 대신 재활치료를 선택했어요. 매일 6시간씩 물리치료와 운동을 반복했고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다고 해요. 기적같이 그녀는 첫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고 메달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 자체로 큰 승리였죠. 이후 카르멘은 더 철저히 자기 관리를 했어요. 두 번째 올림픽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냈고 기적처럼 은메달을 목에 걸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다시 허리에 무리가 왔어요. 이번엔 척추 분리증이 왔더라고요. 척추뼈 사이가 벌어져 허리에 심한 통증이 오는 증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카르멘의 은퇴를 예상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1년 동안 재활에 전념했고 점차 수영으로 돌아왔죠.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 카르멘은 세 번째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요. 34살이라는 나이 때문에 아마도 이번이 그녀의 마지막 올림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회의 의미가 정말 커요. 하지만 그녀의 열정과 마음과는 달리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출전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특히 카르멘 같이 부상 이력이 있는 선수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가장 큰 문제는 센 강의 수질 문제였어요. 원래 계획은 센 강에서 수영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수질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파리시에서는 하수 처리 시설을 개선하고 빗물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됐어요. 실제로 작년 7월에 열린 트라이애슬론 테스트 이벤트에서 수영 경기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취소됐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올림픽에서 반복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컸죠. 테러 위험도 심각한 문제였어요. 특히 대규모 국제 행사인 올림픽은 테러리스트들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어서 더 위험했죠. 프랑스 정부에서는 대테러 특수부대를 배치하고 첨단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어요. 더위 문제도 심각했어요. 최근 몇 년간 유럽의 여름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작년 여름에는 파리에서 40도가 넘는 날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극심한 더위는 선수들의 건강과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프랑스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파리 올림픽에서도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하기로 했죠. 선수촌과 일부 실내 경기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장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이는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이지만 극심한 더위 속에서 선수들을 제물로 삼는 것과 같아 보였죠. 올림픽 조직위에서는 도로에 차가운 물을 뿌리고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어요. 일부에서는 경기 시간을 새벽이나 늦은 밤으로 옮기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교통 혼잡도 예상됐어요. 파리는 평소에도 교통이 복잡한데 올림픽 기간에는 더 심해질 거라고 했어요. 선수들이 경기장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죠. 이런 모든 문제들 때문에 카르멘의 건강이 걱정됐어요. 그녀는 이미 2번의 큰 부상을 겪었고 나이도 있는 편이라 컨디션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카르멘의 허리 부상이 재발할까봐 정말 걱정됐어요. 센강의 수온이 낮으면 근육이 경직될 수 있고 그러다 무리하면 또다시 허리를 다칠 수 있거든요. 게다가 테러 위험 때문에 보안 검색이 강화되면 경기 전 준비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준비 운동을 하지 못해 부상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카르멘과 함께 이 모든 문제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수질 문제에 대비해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더위에 대비해 체온 조절 훈련을 했죠. 테러 위험에 대비해 안전한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대처 요령도 숙지했어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했어요. 카르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었죠. 수질 문제에 대비해 특별한 수영복과 소독제를 준비했고, 더위 대책으로 냉각 조끼와 체온 조절용 음료도 챙겼어요. 테러 위험에 대비한 안전 매뉴얼도 만들었죠. 응급 상황 시 연락망, 대피 경로 등을 꼼꼼히 정리했어요. 카르멘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 전문 물리치료사도 동행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우리는 파리로 떠났어요. 걱정도 되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할 거란 기대감도 컸죠. 카르멘의 마지막 올림픽이 값진 경험이 되길 바라며 비행기에 올랐어요. 드디어 파리 공항에 도착했고 우리는 선수단 숙소로 출발했죠. 버스에 올랐을 때 숨막히는 더위가 우리를 덮쳤어요. 에어컨 없는 버스 안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어요. 끓어오르는 용광로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죠. 땀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옷은 금세 눅눅한 걸레가 되고 말았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후끈한 공기가 폐를 태우는 듯했죠. 그런데 이 지옥에서 탈출할 유일한 통로인 창문마저 테이프로 꼼짝없이 봉인되어 있었어요. 마치 밀폐된 오븐 속에 갇힌 생선처럼 우리는 점점 숨이 가빠졌어요. 답답함과 절망감이 밀려왔죠. 이대로 질식해 죽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프랑스 올림픽 위원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들의 저탄소 집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의 건강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어요. 올림픽 정신은 어디로 갔나요? 메달보다 탄소 줄이기가 중요해진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허탈함만이 가득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몇몇 선수들은 시들어가는 꽃잎처럼 축 처져 있었어요. 카르멘은 다행히 준비해둔 차가운 물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숙소에 도착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악몽이었어요. 선수촌 식당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죠. 눈앞에 펼쳐진 식단은 그야말로 참담했어요. 고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고 대신 초록색 풀떼기만 가득했죠. 이게 뭐죠? 우리를 운동선수로 착각한 게 아니라 토끼로 착각한 건가요? 카르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말이야, 이걸로 어떻게 경기를 뛰라는 거죠? 우리는 운동선수지, 채식주의자가 아닌데.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장난감총을 쥐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었죠. 우리의 근육은 단백질을 갈구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소리쳤어요. 우린 최고의 기량을 뽐내기 위해 여기 왔는데 이런 식단으로는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거예요. 턱없이 부족한 단백질 식단은 우리를 야수로 만들어버렸어요.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선수의 눈은 자동으로 고기가 있는 곳으로 향했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굶주린 맹수들처럼요. 고기류 반찬 앞에 늘어선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던 선수들이 이제는 한 조각의 고기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죠. 이런 광경을 보며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정정당당히 겨뤄야 할 사이인데 이제는 한 점의 고기를 두고 싸워야 하다니요. 경기장에서 펼쳐질 치열한 경쟁은 이미 식당에서 시작되고 있었죠. 메달을 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고기 한 점을 얻기 위해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경기 전에 이미 지쳐버릴 것 같았어요. 올림픽은 인류의 화합과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는 축제여야 하는데 지금은 그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했죠. 그런데 이 아수라장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무리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 선수들이었죠. 그들은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여유롭고 태연한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모두가 허기에 지친 표정으로 고기를 향해 달려들 때
한국 선수들은 느긋하게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온 손님들처럼 말이에요. 자세히 보니 그들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 통이 들려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을 느낀 듯 한 한국 선수가 우리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는 도시락을 열어 보여주었죠.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선수들이 숨을 멈췄어요. 도시락 안에는 완벽하게 구성된 식단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단백질, 탄수화물, 채소가 균형 잡힌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한국 선수가 대답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준비해 보내준 거예요.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요. 그 말을 들으니 부러움과 동시에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음식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저들은 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니 그 순간 한국 선수들이 가진 비장의 무기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도시락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나라가 선수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들의 건강과 컨디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이를 보며 우리의 상황이 더욱 처참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체육회는 이번 파리 올림픽을 위해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15명의 전문 조리사를 프랑스로 파견했어요. 이들은 선수와 지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도시락을 만들어 하루에 2번 점심과 저녁으로 선수촌까지 직접 배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카르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부러움과 좌절감,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뒤섞인 듯 했죠. 카르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났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우리도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 왔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다니. 저는 카르멘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사실 저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겪는 어려움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정말 이것이 올림픽 정신인지 의문이 들었죠. 카르멘이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이 큰 화제가 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카르멘이 한국 선수들의 식사를 간절히 쳐다보고 있을 때 한 한국 선수가 다가와 라면을 선물했다고 해요. 카르멘은 그 라면을 즉시 끓여 먹어보았는데 그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카르멘은 그 맛있는 라면을 어떻게 더 구할 수 있는지 물어봤고, 놀랍게도 선수촌 내에 한국 매점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카르멘은 한국 라면에 푹 빠져들었다고 해요. 매일 훈련이 끝나면 한국 매점으로 달려가 다양한 종류의 라면을 사와서 맛을 비교해보곤 했대요. 카르멘은 라면 덕분에 힘든 훈련도 더 잘 견딜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한국 매점은 순식간에 선수촌의 핫스팟이 되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죠. 미국 수영 선수가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려 애쓰는 모습, 케냐 마라톤 선수가 순한 맛 라면을 권하는 장면 등 훈훈한 광경이 펼쳐졌대요. 선수들은 서로의 나라 음식을 소개하며 문화 교류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경기 전략을 나누며 긴장을 풀기도 했어요. 한국 매점은 단순한 식당이 아닌 올림픽 정신을 실현하는 작은 지구촌이 되었다고 해요. 선수촌 내 대화의 중심에는 단연 한국 음식이 있었어요. 이미 한국 음식을 알고 있던 선수들은 한국 매점을 발견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들은 고향에서 먹던 맛을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감격스러워했어요. 특히 비빔밥의 다양한 재료와 고추장의 조화, 떡볶이의 달콤 매콤한 맛에 많은 선수들이 감탄했대요. 심지어 일부 선수들은 경기 전 행운의 음식으로 한국 음식을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선수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매개체가 되었어요. 선수촌에 작은 한국 문화의 물결이 일어난 셈이죠. 음식 문제로 깊은 걱정에 빠져 있었는데
한국 매점의 등장으로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어요. 선수들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죠. 비록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 작은 변화가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컨디션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어요. 특히 카르멘이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며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대회가 조금은 더 밝아질 것 같아 희망이 생겼어요. 카르멘이 선수촌에 머무르는 동안 저는 급하게 그녀가 요청하는 위생용품을 구하러 외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파리 시내를 걷던 중 화려한 포스터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한글과 프랑스어가 섞인 그 포스터에는 한국문화 팝업 스토어 오픈 소식이 적혀 있었죠. 호기심에 휴대폰으로 검색해보니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소식이 화제더라고요. 한국 음식, K-팝, 한복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내용에 저도 모르게 설레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카르멘이 그토록 극찬하던 한국 음식, 특히 라면의 맛이 너무나도 궁금해졌거든요. 하지만 경기를 앞둔 카르멘의 컨디션이 걱정되어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고민 끝에 카르멘에게는 비밀로 하고 혼자 팝업 스토어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파리 한복판에 자리 잡은 그곳은 마치 작은 한국 같았어요. 한복을 입은 직원들, 한국 전통 음악, 그리고 온갖 한국 음식의 향기,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죠.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한강라면이었어요. 카르멘이 그렇게 열광하던 바로 그 라면이었죠. 주저없이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첫 맛을 보는 순간 왜 카르멘이 그토록 이 라면에 빠졌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얼큰하면서도 깊은 맛, 쫄깃한 면발, 그리고 입안 가득 퍼지는 특유의 향,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라면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파리 시민들도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젊은이들, 한국 화장품을 테스트하는 여성들, 한국 전통 공예품을 구경하는 노부부. 이곳은 마치 작은 한국 문화 축제 같았어요. 팝업 스토어를 나오면서 카르멘에게 이 경험을 말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경기에 방해가 될까봐 참기로 했죠. 대신 대회가 끝나면 꼭 함께 와보자고 약속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 올림픽 개막식이 끝났고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카르멘의 경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하필 카르멘의 경기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이틀 전부터 파리에 지속된 폭우로 인해 생강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출발 전에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돼버렸어요.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미 이틀 연속으로 생강에서의 수영 훈련을 취소했고, 이는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면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준비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녀의 마지막 올림픽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 이 올림픽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파리 올림픽의 준비 미흡으로 마지막 올림픽을 망칠까봐 너무 걱정이네요. 지난 몇 년간 카르멘이 흘린 땀과 노력, 그리고 그녀의 불굴의 의지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카르멘이 부상 없이 무사히 경기를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녀의 꿈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꾸던 그 순간을 위해 모두가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카르멘의 경기가 끝나면 우리는 꼭 그 한국 팝업 스토어에 함께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그곳에서 카르멘이 그토록 사랑하게 된 한국 음식들을 함께 맛보고 K-팝에 맞춰 어색한 춤도 춰보고 싶어요. 한복을 입어보고 서로의 모습을 보며 웃음 짓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이 모든 것들이 카르멘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길 바라요. 올림픽은 끝나겠지만 우리의 우정과 추억은 계속될 거예요. 카르멘의 마지막 올림픽이 될지도 모르는 이 순간, 그녀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노력이 아름답게 빛나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은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참석한 선수의 매니저인 마리아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경기가 잘 끝내고 후련한 마음으로 파리 관광과 한국 팝업 스토어에서 즐거운 시간과 추억 남겼으면 좋겠네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우리 태극 전사들과 사연자의 담당 선수를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